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. 금일 재룡전기 10% 이상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상승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. 먼저 SK AI 서밋에서 발표가 되었던 AI 인프라 확대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금투세 폐지이죠. 오늘 이러한 이슈들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자, 금일 오전 상당한 이슈가 나왔죠.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를 폐지로 결론을 지었다. 이재명은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,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러한 속보 기점으로 코스피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점이죠.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도 이 기점을 통해서 상승한 모습.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대룡전기도 이에 장초 영향을 받을 가능성 할 수는 없었겠죠. 이에 더해 한 가지 호재가 더 있는데 바로 SK AI 서밋에서 SK텔레콤 대표의 발언이죠. SK텔레콤은 이 국내 거점 지역에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AI 인프라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발표가 향후 이 재룡전기의 내수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는데, 자, 여기서 왜 AI 인프라 구축이 재룡전기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,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변압기 매출 100%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. 여태까지의 재룡전기 실적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. 사실 현 시대 AI라는 키워드가 대부분일 정도로 AI 산업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인프라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이 전력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이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 이상 전력을 잡아먹게 된다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 전력 인프라망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겠죠. 허나 미국의 경우에는 변압기가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. 이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변압기 수명이 약 25년에서 30년 수준이지만 미국은 70년과 80년대에 많이 설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재룡전기는 미국에 많이 수출하면서 상당한 매출적인 이익을 얻었고 수출 비중도 91.7%로 압도적이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올해 3분기 들어서 수출 실적이 2분기보다 좀 낮게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, 4분기 수출 실적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4분기마저 수출 실적이 좀 낮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재룡전기가 수출뿐만 아니라 이 내수 시장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. 그런데 이번 SK AI 서밋에서의 발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국내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망 상당히 중요해지겠고, 이 재룡전기의 변압기가 수주가 된다면 이 내수시장 선점도 불가능은 좀 아닐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재룡전기가 내수시장의 변압기 수주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, 좀 기술적인 측면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차트를 보자면은 재룡전기 현재 10.7%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선들을 다 그어 놓았던 부분입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에 오늘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하지만 제가 1차적인 저항대 라인을 제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에 오늘도 이 부분은 좀 돌파를 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장에서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해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겠고,
만약에 이 가격대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저항대 라인은 여기 121평선 이 만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어요. 하지만 2차적인 저항대 라인까지 모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이 고점 부근까지,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까지 열려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만약에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미국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요. 또 시장 변동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좀 하락했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데, 만약에 하락했을 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24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구간,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리고 이 구간마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9월 9일에 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했었던 구간,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일어나는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라도 이 구간에서 또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다음 라인 같은 경우 여기 480일 이평선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, 지금 240일 이평선과 이 구간까지 이격도가 상당하잖아요.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 잠깐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뜻은 오늘 이 금투세에 대한 폐지론 때문에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로 인한 영향이 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무쪼록 외국인의 매수세 상당하고 그 기관의 매도세는 지금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특히 연기금이요. 연기금에서 이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대룡전기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도 매일같이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,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